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비버 부동산 스쿨 박민수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자, 매주 좋은 강의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앞으로 2019년도 4월, 5월, 6월 청약 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상이 다음 회에 시청하실 수 있는 영상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청약 일정, 분양 내용은 어떤 내용일지 강의를 통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소장님 도와주시죠. 청약 일정에 앞서서 살펴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특별 분양의 딜레마. 이게 양자를 택할 수 없고 가운데서 오고 가지도 못하는 현상을 딜레마라고 표현하는데 살펴보실 거고요. 가장 가깝게 있는 4월 중순과 4월 말까지 잡혀있는 가까운 지역에 서울특별시 인근의 청약 일정이랑 공략 방법 준비해봤고요. 다음 회에는 더 나아가서 5월달, 6월달까지 저희가 이제 시리즈로 준비를 한번 해볼 테니까 놓치지 말고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내용의 첫 번째 화두는요, 특별 분양입니다. 이 특별 분양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 평생에 단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무주택자를 위한 우선 공급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요, 국가 유공자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3자녀 무주택자입니다. 3자녀 갖기가 요즘 쉽지가 않은데요. 그만큼 우선 공급으로 배려를 한다는 차원에서 3자녀 무주택자들한테도 우선 공급을 실시하고, 마지막에 우리 젊은 세대층이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죠.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주택 기간이 30살 때부터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혼인신고라든지 결혼을 30세 이전에 했다면 혼인신고 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출이 되는데요. 여기서 가산점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7년 동안만 유예합니다. 그래서 7년 내에 한번 꼭 써봐야 되는, 그리고 모두가 다 쓰고 싶어하는 이 특별 공급에 있어서 가장 큰 메리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청약에 있어서 조금의 딜레마가 있다라고 먼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정부에서 집을 사라고 특별 공급 기회를 줬는데 이분들도 똑같이 규제를 받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제 대출 규제가 되겠죠. 대출 규제. 우선 살펴보실게요. 금액대별로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6억 원, 9억 원. 이 두 가지 금액대 타입가 있는데요. 6억 원까지는요, 잔금 대출이 나와요. 그래서 집값에서 60%까지, 50에서 60%까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맞벌이 하신다던가 자녀를 좀 나중에 계획하고 맞벌이를 통해서 자금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한다면 6억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잔금 대출을 통해서 내 집 마련 실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서울특별시에서 사실 25평대 아파트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죠. 6억 원 미만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도 별로 없고요. 앞으로는 더 없을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자재비가 오르고요, 인건비가 오르고 기본형 건축비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분양가보다 앞으로 미래에는 분양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금액을 커트라인을 6억 원까지만 잡았기 때문에 거의 서울에서는 거의 사용할 수 없다. 그림이 떡이고 남의 집 떡같이 느껴지는, 약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형태가 지금 현재 형성이 되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심화가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약통장 특별 분양 한번 써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디로 모이냐면요, 택지개발 지역으로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택지개발, 흔히 말하는 신도시죠. 서울에 택지개발이 있나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위례신도시나 가밀, 미사, 이런 서울 주변에 있는, 인서울이 가까운 주변에 있는 택지개발지구에 이 특별 분양을 쓸 수 있는 분들이 몰리죠. 사실 이분들도 서울에 살아야 되는데 이 청약 쓰긴 써야겠고, 금액대가 6억 원 미만으로 찾다 보니까 택지개발지구로 가는 거죠.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형성되어 있는 지가 대비 한 30% 정도 지가가 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분양했죠. 북일의 힐스테이트. 인근 주변에 지난주에 제가 평당 3천만 원 말씀드렸는데 여기 거의 1,800 수준이었죠. 그러니까는 25평 하나 받으면 5억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잔금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준비가 된다면 입주 시기까지 한 3년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주가 가능하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다 6억 원 넘어가다 보니까 다 택지개발로 쏠리게 됩니다. 위례, 가밀, 미사.
최근에 서울에는 양원지구까지 있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제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정책에 비해서 아직 이 세부적인 이 보충 제도가 좀 약하다 보니까 청약 시장이 양극화가 되어 있어서 서울특별시 청약보다는 택지개발, 분양가 상한제가 전매 기간이 길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서 싸게 살 수 있는데 잔금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대로 청약이 집중되다 보니까 로또 청약이라는 언어가 생기게 되고요. 청약 시장이 양극화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권, 동북권 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지역이 청량리죠.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효성건설 있고요. 지금 이제 한양수자인 192가 이제 이번 주에 또 청약이 잡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롯데캐슬입니다. 롯데캐슬이고 이 세 개 지역을 우리가 스카이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효성 같은 경우에는 계략적으로 한 250세대 모집하는데 그 25평형대가 20세대 정도, 22개 세대 정도밖에 일반 분양 안 했는데요.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입니다. 100대 1. 100명이 달려들어야 하나가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이런 희박한 가능성인데요. 그 이유가 왜냐면은 25평이고 6억 원은 넘는데 그나마 7억 원 정도, 7억 원 언더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만 준비되면은 중도금 대출 받고 바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9억 원, 6억에서 9억 원 미만까지는 이제 중도금 대출이 40%가 나오는데 또 9억 원이 넘어가 버리면 중도금 대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효성 같은 경우에는 25평형대 분양, 25평형대 모집하는데 지금 거의 100대 1 정도 경쟁률이 낮고요.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20대 1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에서 개발하는 재개발 사업의 첫 번째를 효성에서 이미 단추를 한번 끊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에 청약 예정이 잡혀 있는 한양수자인 192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9층 높이로 4개 동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청량리 어쨌건 아시다시피 뭐 GTX 개발 사업도 잡혀 있고 호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는 25평형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평대로 가야 되는데 평당가 2,700만 원씩 우리가 34평, 34평을 받을 경우에는 거의 8억 한 8천에서 9억 원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살펴볼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금액이 있죠. 6억 원 미만까지만 잔금 대출이 나오고 6억에서 9억 원 사이는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데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 9억 원 미만 되는 세대가 몇 개 없죠. 그래서 다 9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자체가 안 됩니다. 뭐 한양의 뭐 시공사 보증을 통해서 뭐 중도금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심사 자체가 굉장히 쉽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9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이 되는 부분인데요. 사전 청약이라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1순위 청약이 있고 2순위 청약이 있으면 1, 2순위 앞에가 특별 분양이 있죠. 근데 여기 자체는 특별 분양으로 인파가 많이 몰리지 않을 것으로, 왜냐하면 34평대 같은 경우에 9억 원 넘어가는 타입가 많다 보니까 사전 청약을 미리 받습니다. 사전 청약은 뭐냐면요, 주택이 있어도 상관없고요, 뭐 청약 통장을 써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돈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전으로 걸어두는 겁니다. 그냥 걸어두는 형식인데 특별 분양에서 만약에 떨어지고, 이게 만약에 편법으로 뭐 청약을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가점에서 떨어져 갖고 미분양 난다던가, 1순위에서도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2순위에서도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미분양 세대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전 청약자들이 다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분양의 악화를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전 청약을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특별 청약도 못 써, 중도금 대출 안 나오니까 못 사,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사전 청약을 통해서 이런 걸 가져가는 거거든요.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 사용하시면은 돈 법니다. 사실적으로. 왜냐하면은 지금 평당 2,700으로 잡았을 때 8, 9억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9억 원이 지금 현지 시세고요. 입주가 2022년, 2003년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더 올라가겠죠. 그때 되면 GTX도 뚫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 호가가 예상이 되고, 이미 인근 주변 지역들의 아파트들이 다 30평대가 10억을 찍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좀 10억 5천까지 찍고 있고요. 이미 인근 지역의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번 노려볼 만한데, 문제는 9억 원이 넘어가니까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 그래서 사전 청약, 뭐 다주택자도 상관없고 그냥 청약 통장도 안 쓰니까 사전 청약 하시는 분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에 약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서 전매 제한에 특약을 넣고
신탁사가 대리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보충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매, 수분양제 할 생각이 없다. 그럼 그걸 특약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신탁사를 통해서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대출을 받고 신탁사가 담보 신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신탁사가 담보를 서서 잔금 대출을 좀 받아서 이렇게 실거주를 할 수 있게끔 저금리로 이런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분양이라는 게 좀 누구나 다 써봐야 되는 꼭 인생에 살면서 딱 한 번 쓸 수 있는 제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지가 수준에 대비했을 때 제도 자체가 좀 미비하다. 그래서 보충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있을 청약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에다 청약을 써야 될지. 네. 서울 강남 7구역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LH 아이파크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이번 주에서 다음 주에 15가구 모집하는데요.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제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 10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10년 후에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에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서울 강남 7 LH 아이파크. 여기 한번 넣어보시면은 괜찮다라고 한번 볼 수가 있겠고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자격 요건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인서울, 서울과의 접근성을 한 단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수도권 지역이 되겠는데요. 구리역세권 바로 하단부에 여기도 이제 한양에서 일반 분양을 이제 합니다. 이번 주에 하는데 여기도 특별 공급이 있거든요. 근데 평당가가 1,7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이제 재개발을 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평당 2천만 원이니까 주변 시세보다 한 300만 원 정도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구리역세권이 경의선 단일역세권인데 8호선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잠실까지도 출퇴근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부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끝으로는 왕숙 신도시 상당 부위 보면 진접선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종착역이 되겠죠. 진건지구의 더샵이 되겠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고요. 계약금만 납입하시게 되면 전매 제한도 없습니다. 평당가가 800만 원인데 여기가 진접선이 들어오면서 4호선 타고서 뭐 당고개역이라든지 노원역 나가기도 편하고요. 향후에는 지금 현재는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이 진접선이 연장되면은 별내 북부역에서 8호선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거주 목적이시라면은 이 지역도 한번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검색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 분양의 딜레마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있어 청약 일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